안녕하세요. 동료입니다. 오늘은 달리기 관련된 이야기나 신발 리뷰로 찾아온 건 아니고요. 제가 작년 10월 중순에 테슬라 주피터를 구매를 해서 FSD를 지금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장거리 러너, 저희 같이 마라톤을 준비하는 장거리 러너들에게는 테슬라가 정말 괜찮은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Model Y Jupiter FSD까지,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 그리고 최근에 정말 열받은 이야기까지 제가 이 테슬라 때문에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러너에게 왜 테슬라인가? 라고 물어보면요. 그 마라톤 TV 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정두식 아저씨. 그 아저씨가 마라톤 시즌만 되면 전국 대회를 다니시는데 그 아저씨가 자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테슬라 때문에 마라톤 원정이 너무 편해졌다. 근데 그 정두식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거는 어로파일럿. 그때는 FSD가 한국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어로파일럿만으로도 전국에 마라톤 여행 다니는 게 정말 편해졌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주니퍼를 3개월 이상 그리고 FSD를 이용해 보니까 100% 공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마라톤 대회 2달 정도 남기고 나서 장거리로 38km 정도를 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이제 고속 돌아오는데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고속도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갖고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진짜 그 통증 참으면서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주차장에 대고 스트레칭하고 통증은 사라졌는데 이게 선뜻 무서워서 다시 고속도로를 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슬라 FSD를 이용하고 나서는요, 마라톤 대회가 끝나거나 아니면 장거리 훈련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 차가 그냥 운전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은 FSD를 3개월 이상 쓰면서 그리고 1200km, 800km 장거리 로드트립까지 포함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테슬라를 사게 된 진짜 계기는요. 저희 집은 지금 이제 전기차가 2대거든요. 사실은 3년 전에 원래는 테슬라 Y를 사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승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시승뿐만 아니라 직접 운전해봤죠. 그 당시에는 주행감도 그렇고 시트도 딱딱하고 무엇보다 운전자석에 앉았는데 앞에 계기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돼갖고 그래서 결국 아우디 이트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아우디 이트론이 디자인이 너무 이뻤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많이 후회해요. 제가 3년 뒤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아우디 절대 안 사고요. 아예 죽을 때까지 저희나 저희 가족은 아우디는 절대 안 삽니다. 이거 사서 벌써 정비만 몇 번을 받았는지 모르겠고 한 번은 독일에서 부품 온다고 5주를 기다린 적이 있어요. 물론 아우디를 사셔서 오랫동안 잘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경험은 이랬기 때문에 아우디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테슬라 FSD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아우디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혹시나 아우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갖고 아우디가 아니라 아우디 전기차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이게 지금 잠깐 공유해드리는 영상이 이 저번 주에 일어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가 12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인데요. 지금 화면 봐세요. 지금 계기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속도가 빵인 거 보이시죠? 속도가 빵인 거. 정말. 그렇습니다. 어쨌건 아우디 얘기는 그만하고 아직도 그 테슬라 이 차를 사러 간 날이 기억나는데요. 원래 저희는 한번 시운전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그리고 간 건데 그때 주니퍼 FSD를 복잡한 다운타운에서 2번을 테스트해보고 그냥 이걸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테슬라 매장으로 돌아와서 바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 처음 FSD를 경험했을 때는 긴장이 됐었는데 두 번째는 그냥 신기하고 진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FSD는 현재 테슬라만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 달도 걸리지도 않아요. 한 2주 정도만 FSD를 사용하시면요. 이거 그냥 100% 신뢰하게 되고요. 지금 차 산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FSD 사용하면은 그냥 신기합니다. 너무 진짜 정말 또 버전도 이번에 업데이트 돼갖고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그냥 운전에 신경 쓸 게 없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운전 피로를 확 줄여줘요. 마라톤 훈련이나 아니면 대회 끝나고 그냥 버튼 하나로 지금 버튼도 떻게 보면 누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테슬라한테 얘기를 하면 그룹 통해 갖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럼 지가 알아서 집까지 모셔다 주는 이런 시스템이 와, 러너들에게 정말 장점입니다. 그러면 장거리 운전은 어떨까라고 궁금해져서 국립공원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저희 집에서 1200km 정도 왕복이거든요. 600km, 600km. 근데 이제 출발할 때 100% 충전을 시작했는데,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정확히 이렇게 한 번씩만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했었고, 보통 한 10% 초반 정도 남았을 때 충전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 타보시면 알겠지만, 계획 짜기가 정말 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점심을 먹자. 아니면 무슨 뭐 커피를 한 잔 하자. 근처에서. 그리고 그 슈퍼차저가 다 식당 쪽에 있거나 아니면 뭐 커피숍이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말하면 그냥 휴게소에서 좀 쉬자라는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충전하고 나서 뭐 밥을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 하면서 좀 스트레칭도 하고 여유 있게 있다가 나오면은 뭐 거의 90% 이상 충전이 돼 있습니다. 80%까지는 20분도 안 걸리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은 뭐 걱정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장거리가 아니라면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은 뭐 한 번 충전 100%까지 해놓으면은 집에 와서 다시 충전하면 되거든요. 충전 걱정은 할 게 아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거는 1200km 국립공원 로드트립을 갔다 오면서 저희가 직접 운전한 거는 30k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FSD 감동 모드라서 운전자가 앞을 보고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운전대 안 잡고 브레이크 안 밟고 뭐 속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차선 바꾸는 거 얘가 알아서 다 하고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로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피로도가. 아, 그리고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할 때는 스탠다드 모드를 사용했는데 속도는 제한 속도에서 뭐 플러스 뭐 한 5% 5% 정도 미만으로 그 경찰에 안 잡힐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자기가 운전 잘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그때 국립공원에 도착했을 때 이게 내가 운전을 한 게 아니니까 너무 뭐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아갖고 거기에 또 이제 굉장히 트레일 러닝을 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족들한테는 뭐 너희들 보고 싶은 거 보고 있어라. 나는 1시간 동안 트레일 러닝 하고 올게. 라고 해서 그때 뭐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옷 갈아입고 트레일 러닝 또 하고 와서 또 이제 가족들이랑 국립공원 누리다가 이제 또 호텔까지는 차가 알아서 모셔다 주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야, 그 고속도로에서도 차선 변경도 얼마나 잘하는지 운전자 개입 없이 그냥 진짜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단점도 좀 이따 얘기는 할 거지만 장거리 오히려 이 FSD는요. 도시에도 잘하지. 근데 진짜 빛이 나는 건요. 이 장거리 운행이에요. 장거리 운행. 아우디 전기차 3년 타고 있는데 이거랑 비교하면 진짜 3개월 내내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물론 당연히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아직 FSD가 감동 모드인지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도로 그 공사 구간에서는요,
차단물 인식을 가끔 헷갈립니다, 얘가. 이건 그래서 사람이 즉각 개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큰 건데 이거 가끔 스쿨존에서 과속을 해요, 얘가. 미국에는 스쿨존에서 티켓 끊으면은 뭐 티켓 그 벌금도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비싸지만 더 열받는 건 뭐냐면요. 티켓은 티켓대로 가격 내고 그 법원도 직접 가야 됩니다. 법원도 가야 되고 티켓 그 벌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보수 교육도 받아야 돼. 보수 교육. 이 보수 교육이 진짜 짜증나요. 근데 이 앞에 두 가지 문제는 현재는 문제가 맞지만 결국엔 나중에 이제 지도,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되고 데이터가 쌓이면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희가 처음에 받았을 때 13이었다가 14로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벌써부터 개선된 것들이 많거든요. 예, 세 번째는 주차 관련된 주차장에서 이제가 혼돈하고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미국은 보통 주차장이 정말 넓어요. 근데 이제 목적지까지 가면은 목적지까지 가는 거는 진짜 거의 완벽해요. 99% 완벽해요. 근데 이제 목적지 주차장에 딱 들어가면요. 그냥 거기서부터는 차라리 내가 주차하는 게 속 편하다. 뭐 주차까지 하기 싫다면 내가 주차하고 싶은 데까지 운전을 해서 그냥 버튼 눌러서 얘가 주차하게 하면 그게 이제 속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선 좀 헤맨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이제 원격으로 이제 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 볼일 끝나고 나서. 근데 그것도 솔직히 제가 그냥 걸어가는 게 속편하지 얘 기다리는 거 솔직히 오래 걸리고 솔직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웃겼던 건 뭐냐면은 얘가 이제 목적지 주차장에서 뭔가 이번에 어떻게 할까 한번 보자라고 하는데 정말 주차까지 완벽하게 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곳에. 근데 거기가 장애인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면요. 14 이전에 있던 그 FSD 이용할 때 속도를 내가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나는 계속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굳이 없애도 되지 않은 옵션인데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속도 수동 설정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최악은 뭐냐면요. 이건 정말 저 열받았어요. 정말 분노했어요. FSD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소비자로서 진짜 열받았던 게 2026년 1월 말부터인가요?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오토파일럿 그거 원래 테슬라에 있던 기능인데 여기서 이제 그 차선 유지 기능을 유료로 FSD 구동 모델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냐면요. 여러분 보통 자동차 구매하실 때 그 옵션들이 계약에 사인하기 전에 이 차에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어떤 옵션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차를 살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 테슬라를 구매하셨던 모든 분들은 분명히 그 옵션에 어로파일럿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야 어로파일럿 없애버릴 거야. 너 그거 하고 싶으면 FSD 구독해. 월 구독료 내.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테슬라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브랜드의 차들을 샀는데 거기 옵션들 쭉 있었는데 나중에 그 브랜드에서 야, 너 그거 거기 너네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를 우리가 빼버리고 그거 유료로 변환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기쁘게 알았어. 그러면은 월 구독료 내고 이용할게라고 할 수 있는 차주분들이 있을까요? 있으면 뭐 있긴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99%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받아 할 것 같은데, 항의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 웃겼던 건 뭐였냐면요. 이 테슬라의 모든 차종에 적용되면 제가 그래도 열받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가장 싼 3과 Y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와 X는 계속 유지가 된다. 어로파일럿이 그냥 기본 탑재되어 있다. 야, 기사들 보니까 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FSD 구독자 확산을 위해서 기본 서비스를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살 때 어로파일럿의 옵션이 지금 있지만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든지. 그리고 차선 유지해주는 기능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여행 갔다가 기아차를 아마 빌렸었을 거예요. 그 기아 준준형인데, 거기에도 차선 유지 기능은 탑재가 되어 있던데, 그 렌터카에도.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거를 없애버린다는 건지, 이제 하여튼 실망 많이 했습니다. 테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네 맘대로 할 수가 있겠구나, 미래에도.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러너 입장에서 그냥 FSD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요. 저는 주피터와 FSD는 정말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이 어로파일럿 없앤다는 이 기사를 보기 전에는요, 2026년에 아우디 전기차 처분하고 테슬라로 갈아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테슬라랑 일론 머스크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정말 직장인 러너로서, 그리고 매달 대회를 나가는 러너로서 테슬라란 자동차와 FSD 그리고 장거리 러너 조합을 딱 보면요. 진짜 이런 차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어로파일럿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미국이 이렇게 된 걸 보면은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감안해서 여러분이 테슬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제 직장 동료들이나 테슬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 FSD는요, 장거리 운전 가는 그 달이 있는 때만 딱 한 달 구독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고 취소했다가, 이제 어로파일럿만 계속 쓰다가, 왜냐하면 이제 도로 왔다 갔다 할 때, 출퇴근할 때는, 어로파일럿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차선 계속 바꿀 필요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미국인데, 매일 운전을 해야 되는 미국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 보면은, 한국은 더 이게 솔직히 매달 구독료가 이게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은 특히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차 막혀갖고 서울에 테슬라를 운전하고 갈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철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편하지. 그러니까 주말에만, 만약에 주말용으로만 차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FSD를 월 구독을 항상 한다? 그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값어치를 하는 건지. 그래서 어로파일럿만으로도 정말 충분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FSD는 그냥 그 달만 구독을 하고, 이런 유연성이 정말 마음에 든 거였는데 그거를 그냥 싹 없애버렸으니까, 이 차선 유지 기능을 그냥 없애버린다는 건, 이거 요즘에는 웬만한 브랜드들이 아니라 모든 브랜드들 그 소형차에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 차선 유지 기능일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고 그냥 FSD 월 구독료 내라고 하니까, 어쨌건 여러분은 테슬라를 사실 때, 지금 한국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분명히 똑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FSD 월 구독료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나는 차를 주말밖에 운전을 안 하는데 평일은 직장은 전철 타고 다니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테슬라 구매할 때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